안녕하세요, LJ입니다. 네, 오늘은 토요일이고, 이제 저녁을 먹고, 오늘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대단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책을 읽었는데, 오늘 읽은 책은 바로 30살 백만장자라는 책입니다. 딱 책 제목만 봐도 읽고 싶게 생겼죠. 어떻게 30살에 백만장자가 되는 거야?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이게 바로 370페이지나 되는 거대한 분량의 책인데 다 읽었어요. 네.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파격적이고 부자가 되기 위해 사업을 벌이고 조금 왕도라고 해야 되나? 왕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은 아니고요. 이 책은 이제 안정추구형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으로 어떻게 퇴사 후에, 은퇴 후에 삶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렇게 그리고 그 운용해 나갈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한 달에 한 4만 달러 그러니까 여긴 달러로 나오죠. 한 달에래 1년의 생활비가 한 4만 달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죠? 5천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. 1년 수익률을 6%로 잡아요. 왜냐면 내가 먹고, 아니, 그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서 6%를 잡고 내가 6%를 했을 때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를 수익률로 5%를 잡았을 때 5천만 원이 되는 금액을 얻으면 그때 은퇴해도 된다 이거죠. 예를 들어서 단순히 계산해서 한 10억이 있으면 4%, 한 6% 하면은 한 6천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그거를 굴려서 너의 생활비를 매달 따박따박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면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쯤 되면은 은퇴를 할 수 있다. 이런 내용이고, 이 저자는 중국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간 것 같아요. 이민을 가가지고 한 10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남편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막 구성을 해요. 그런데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진짜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즘은 ETF를 많이 하잖아요. 이 저자도 ETF를 엄청나게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가 운용 수수료가 싸다. 그리고 안정적이다. 변동성이 적다. 그리고 그 ETF라는 것은 다양한 주식회사가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연계 상품이기 때문에 망한다고 해서 어떤 한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주가가 빵원이 될 확률이 엄청나게 적잖아요. 아니,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채권과 주식의 비율을 내가 어리다면 주식의 비율을 높게 잡고 내가 나이가 많다면 채권의 비율을 조금 더 높게 잡아라. 왜냐면 어쨌거나 주식은 변동성이 크더라도 우상향을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지수를 추종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만약에 S&P 500 지수라고 하면은 그 500개의 기업 중에서 이제 그 기준에 넘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501등으로 떨어지면 그 지수에서 탈락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탈락된 주식은 낙오되고 새롭게 라이징하는 주식은
편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적다면 내가 어리다면 그 변동성을 만회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채권, 주식, 그런데 이때 또 생각해 봐야 할 포트폴리오가 그 약간 이제 주식은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주식이 떨어졌을 때 파는 행위가 가장 최악의 행위라고 해요. 왜냐면 어쨌든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갈 건데 이거를 못 참고 이때 팔아버리면 나는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을 팔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려면 내가 캐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배당금이 나와가지고 그 배당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과 주식을 이렇게 밸런싱을 할 때 우선주 그리고 배당금을 많이 주는 그런 ETF들 많잖아요. 그런 ETF들을 고려해가지고 추가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게 된다면 내가 주식이 하락을 해도 참고 버틸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참고 버티게 된다면 결국은 수익이 날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돈을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활용해야 된다고. 그리고 부자들은 돈을 활용하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.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라면 내고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. 그리고 그냥 저축해서 집 하나 사서 뭐 이런 식으로 불려 나가는 게 중산층이라면 부자는 어떻게 해서든 절세를 하고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 일하게 해서 그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.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. 자본의 파이프라인.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부동산에 돈이 거의 다 묶여 있고 이제 현금이 좀 많이 모였어요. 또 현금을 모았는데 지금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적립식으로 QQQ라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을 하나씩 사고 있어요. 근데 그것이 그냥 한 주씩 사니까 한 주에 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. 그래서 진짜 부담이 없는데 월급이 들어와서 그걸 사게 되면 오르니까 신기하더라고요. 이렇게 변동성이 커도 결국은 한 달 뒤에 보고 있으면은 막 10%씩 올라 있으니까. 어쨌든 지금 가장 내 머릿속에 각인을 해야 되는 거는 돈을 버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.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한다. 그 내용이 아주 잘 적혀 있는 책이라서.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짜려고 하는데 포트폴리오가 뭔지도 모르고 채권이 뭔지도 모르고 주식이 뭔지도 모른다,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가지고 아주 추천을 합니다. 네, 이렇게 많이 접어놨는데 그래서 또 이제 뭐 부자가 된다. 사실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.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가 하는 직무를 하는 게 너무 좋은데 맞지 않는 사람이랑 8시간씩 같이 있는 게 가장 고역이에요. 뭐 모든 사람이 다 착하고 좋죠. 근데 저랑 모든 사람이 맞을 수는 없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더는 지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은퇴라는 걸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
내 돈이 돈을 벌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부담 없이 찾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볼 예정입니다. 네. 그리고 무언가 실천을 무조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토요일이고 아까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도 한 캔을 마시긴 했는데 오늘 컨텐츠를 하나 찍기로 마음을 먹어서 하나를 찍고 이제 그 아는 형님을 보다가 자려고 합니다. 네. 어쨌든 이번 책의 이름은 크리스티선과 브라이스 렁의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? 30살 백만장자. 원제가 뭘까? Quit like a millionaire. 백만장자처럼 은퇴하라 이런 내용이었네요. 나는 은퇴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.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